악두.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럼 씩씩하겠다. 안녕하세요. 씩씩해. 애가 인사. 그냥. 수고했습니다. 야, 저기 부장님께서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주셨는데 재임 중에 빚을 다 못 갚고 나오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향후 그 빚진 거 갚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드시는 말씀을 해주시기 우리가 차를 심죠. 차를 심는데 남 땅에 심어요. 그 땅의 경작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갖고 있어요. 거기다 차를 심었어요. 심은 사람 갚으려고 그다음에 풀 메고 가꾼 사람 따로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차를 딸 때 되면 따서 차를 만들어서 건조 과정으로 넣어놓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럼 그 차는 다음에 누가 마시냐? 땅 주인, 경작자, 심은 사람, 풀맨 사람, 차를 딴 사람 아니지. 와서 마시는 놈이 임자지. 이게 그래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건 그냥 우주의 섭리가 일면에 있어서는 보답은 본인이 받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가 인심을 얻어서 손자가 덕 보는 경우도 있고 복잡해요. 나한테 빚 준 사람에게 빚을 갚을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 아이들에게 빚을 갚을 거냐, 예, 또 그 이웃 사람 아이들한테 갚아줄 거냐, 이거는 하는 입만 아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빚진 사람들이고 다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받았던 것도 그 사람이 어딘가 누구한테 빚을 졌길래 그 나한테 빚 준 게 아니고 나한테 빚 갚은 건지도 몰라요. 나도 누구에게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진 빚을 빚졌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빚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주나 혹시 관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주나 관상을 자주 보지요. 내가 직접 보진 않고 뭐 처제가 받아주고 또 뭐 친구가 받아주고 때로는 우리 참모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참모 중에도 불순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농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사주 얘기해야지. 근데 저는 확실한 것은 좋으면 믿고 나쁜 거는 안 믿는다. 와, 이거 최고네. 왜냐하면 똑같은 운명에서 인간이 반드시 100%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이미 자기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운칠기삼을 믿습니다. 운칠기삼이지만 이 3을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면 7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섭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든 부처님이 말하는 법상이든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에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섭리를 누가 주재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섭리를 대강은 알 수는 있습니다. 주재자가 누군지는 잘 알기 어려워도 그거는 믿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논리로는 주재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섭리에 최대한 맞추어서 살고 그런데 섭리에 맞추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인선과 악인 악과가 나와야 되는데 개별적 운명이 있어요. 우주 속에 포괄적 섭리가 있고 개별적 운명이 있어가지고 전체 인류가 살아가는 것은 포괄적 섭리 속에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개별적 운명은 다 다르다 이거죠. 개별적 운명은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운명도 의지로서 싸워나가고
그 공동체의 역사라는 것도 인간의 의지의 집합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어느 쪽이나 나는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섭리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하다면 불행한 고3인데요. 아싸! 힘내! 공부 안 하고 왔대요. 힘내! 아싸! 저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인권 변호사가 꿈이라서 공부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저 말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 학생들이나 저나 이 교육 현실에 있어서 어쩌면 희생양일 수도 있어요. 이 학생들과 저를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진 포기합시다. 당에서 공부 아이. 잘하는 중입니다. 야, 이 술도 먹었고. 벌써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의 수준이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오늘 문득 생각했던 거 한 가지를 얘기하지요. 지식은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이죠? 어른이든 아이든 대답 누구라도 해도 좋습니다. 지식은 학습이고 지혜는 타고난 거다. 지식은 학습이고 지혜는 타고난 것이다. 또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보고 들은 것은 지식이고 지가 생각해낸 것은 지혜다. 네, 그렇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혜 중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가 뭐죠? 제 대답은 공존입니다. 공존하는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의 정점에 있다. 이 아이가 내 가까운 사람, 더 큰 우리가 공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는 아이들보다는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공존이. 결론 냅시다. 간단하게 잘 모르지만 지식보다 지혜에도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지혜가 있다. 공존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존의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제 사이트가 없습니다. 꼭 여기 자원봉사 마당에만 오면 탁축을 과업을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감상들 하셨어요? 추억에 한번 회상들 하셨는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 8분 여의 그 영상 속에 제 목소리나 어떤 부분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블루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초코랑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14년 전에 그 더운 날에, 영여실 때, 그 더운 날에 국민장을 치를 때, 그때 그 현장에 내내 있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학생과 시민과 국민과 대화하는 속에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답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존을 아는 거. 공존. 같이 존재하는 거. 같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같이 힘들게, 같이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게, 같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 공존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
여러분,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그 이전에는 정치는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블루님, 초코랑님 왜 관심을 갖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도 뻘짓. 아니 그때는 냅둬도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실질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상처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없었잖아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자. 국민들이. 다시 한번 14년 전에 오늘 영면하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님을 그 노무현 정신을 회생을 하면서 공존 그 의미를 우리 창국TV 시사전우소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노무현 정신 이코로 공존인 것 같아요. 제가 어찌나 그 영상을 찾아도 이게 잘 찾았는지, 그죠? 노무현 정신 많이 하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네. 저도 실제로 지금 여러분께 틀어놓고 봤어요. 그 끝부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질문 내용은 정확하게. 공존. 해답도 그냥 딱 얻어버렸죠. 노무현 정신에 탐축하고 귀결하자면 공존.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블루님, 네, 우리 이정식님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아까 세 번째 영상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 8분여 분량의 그 영상을 우리 가족분들은 진짜 힐링하시면서 우리 이정식님 말씀 말맞다나 힐링하시면서 제 방송을 시청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치지만은 쓰러지진 말아야 되잖아요. 지치고 힘들지만 쓰러지지 말자고요. 서로 북돋아주고 당신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초코랑님, 블루님, 준방님, 이정식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겨내실 거고 행복하실 겁니다. 행복해야 하고요. 아까 그 영상을 잠깐 충전하면서 이렇게 보고 진행을 시키고 했지만은 오늘은 왠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또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또 나중에 또 이게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하는데 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센치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디 하나 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저 혼자 그냥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나 혼자 착하고 저기한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센치해질 때는 상당히 많이 좀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창국TV도 좀 사랑으로, 격려로 이렇게 좀 보듬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노무현 정신, 함축적 의미로 한번 아까 나왔죠. 공존. 같이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이런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텐션을 좀 높여서 다음 이야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뭐 기사 내용 다 뭐 맨날 그렇고 그러는데 또 이건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영상이지만 한번 보세요. MBC 그 뉴스의 영상입니다. 자, 이거 이제 앞에 광고 이런 부분은 건너뛰기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 6천억 원 또다시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에너지를 사온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파는 바람에 그 차액이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2조 6천억 원,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당시 영업손실은 5조 8천억여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는데 이번엔 손실 수치가 5배 넘게 뛰어넘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연료 구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을 3차례 올렸지만 사상 최악의 실적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 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 1조 8천억 근데 여러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국가공기업은 있잖아요. 흑자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싸서 발생합니다. 가스공사 역시 어차피 또 적자 나고 하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또 메꿔야 되는데 세금으로 해당시키는데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서 배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놈의 적자 타령. 한전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 전기요금을 이미 킬로와트 시당 13.2 이미 올랐죠? 이미 지금은 저기 냉방비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반영됐습니다. 가스비가 5월 16일자로 올랐습니다. 38.5원입니다. 추가로 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일단 1분기 인상은 하지 않았지만 2분기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요금 현실화를 계속 미뤄둘 수만은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난해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드렸던 팁 아니면 어떻게 오르는데 전기세하고 난방비하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미루고 안 내고 그러면은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잖아요. 이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는. 그런데 여러분 국가공기업은 있잖아요. 흑자를 내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전기료가 또 38원 킬로와트당 또 올라간다고 또 좀 얘기 나오죠? 가스비도 2분기에 또 올라가고. 아니 도대체 다른 나라에 일본에 미국에 다른 나라에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고 지원해 주는데 왜 자국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 가스, 일상생활의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아픔을, 불편함을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여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냉방비만입니다. 뭐 선풍기, 뭐 저기 에어컨, 그다음에 저기 냉장고의 그 급속 냉동 요런 부분만 4인 기준으로 400kW. 그러니까 우리 가족님들 400kW 있잖아요. 다 계량기 있으니까 그 계량기를 좀 관찰해 보면서 400kW가 안 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좀 현명하게 이렇게 저기 냉방을 하시고 쓰셨으면 하는 팁입니다. 400kW가 넘어갔을 때 400kW 초과했을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1kW, 2kW, 0. 몇 kW 때부터 그냥 누진이 붙어버려 가지고 어마무시한 그냥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에서 500kW다. 만약에 400kW 초과했죠? 그 정도 수준이면 4인 기준으로 그 에어컨 틀은 냉방비만 전기료 별도로 냉방비만 한 65만에서 한 70만원 초반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서 요렇게 올 여름을 엘니노 때문에 덥다 그러잖아요. 또 유독불 덥대잖아요. 아니 이놈의 그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서부터는 지난해의 그 겨울에는 진짜 꽤 난방비 올랐을 때 꽤 추운 날이 좀 지속소 됐었잖아요. 예년과 같지 않고. 근데 또 올 또 여름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아주 더 덥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삶에 활동하기 편한 거는 그래도 한겨울이지만은 좀 따뜻한 사만사원의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날씨 있잖아요. 새날은 춥지만 차갑지만 네 번째 날은 좀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 여름에는 또 그래도 가을을 빨리 재촉하는 그런 가을의 기온도 선뜻선뜻 느끼고 했는데 아주 극명합니다. 극명해. 응? 현 윤석열 정부가 하는 하는 방식대로 내 편 아니면 다 남의 편, 다 적. 이런 이분론적 그 판단 마냥, 구분 마냥, 겨울에는 오지게 춥고, 여름에는 진짜 덥고, 그지요?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그래도 이 중에서 한번 찾아 나가시고,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일인자 떠나라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한번 안 여쭤봤는데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방송 없는 창국TV 시사성노쇼 방송이 없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이르지만은 그래도 가족과 더불어서 나 자신을 또 위해서 한번 미리미리 한번 이렇게 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머리 좀 해주세요. 어떤 거? 그 여름 휴가. 그죠? 여름 휴가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아니, 그 속에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막상 여름 휴가 때 가지 못할 망정. 여행은 저도 해외여행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간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여행은 있잖아요. 막상 그 목적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즐기고 보는 거 이것도 재미있고 좋지만은 여행 떠나기 그 직전에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참 즐겁고 설레지 않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는 참 그 캐리어 내가 준비한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옷하고 준비했던 그 캐리어를 갖고서 캐리어를 쌀 때에 또 그 즐거움, 그 행복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그 공항, 버스, 택시에서의 그 설렜던 그 마음, 그게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이정신이 하셨지만은, 글에 남기셨지만은, 또 충전을 하면서,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방전돼 버리면 있잖아요. 그 충전되는 시간이 길어요.